살아있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나온 이슈들, 이슈별로 종목별로 저희가 남은 5장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일단 먼저 저희가 제약 바이오와 반도체, 중동 전쟁, 비철 금속 테마에 대한 투자 전략을 들어보기에 앞서서 지금 지수가 약간의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는데 이게 또 금투세 때문입니다. 관련한 이야기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재규 본부장님, 네. 오늘 오전에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또 지수가 약간 좀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가 그죠, 됐거든요. 좀 아쉽긴 한데 아직도 결정이 안 났다는 게 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답답한 심정이실 것 같아요. 우리 시장 여전히 투심 회복이 멀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투심 회복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시장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하방 경직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져다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 더 좋겠지만 이 내용들이 좀 더 이어진다라고 해서 올라갈 시장이 빠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가 반등을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많이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른 종목군들에서 반등을 이어가면서 지수 기준으로는 하방 경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금투세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원하고 있는 방향대로 저도 진행이 됐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폐지가 되는지 그렇게 되지 않는 시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없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가장 중요한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빨리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빨리 유예든 뭐든 빨리 지금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걸로 지금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방 경직성은 조금 확인이 된 것 같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섹터 제약 바이오에 대한 투자 전략부터 오늘 세워보도록 할게요. 제약 바이오 종목들 오늘 훈풍이 불면서 코스닥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금투세 문제 때문에 단기 조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금 상승하고 있는데요. 윤혜림 대표님.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올 여름에 주도주 역할을 했었잖아요. 오늘 반등을 좀 일시적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4분기에도 이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제약바이오는 확실하게 충분한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주도주의 조건이 결국에는 이 주가 상승 배경과 그리고 이익 성장 두 가지로 보는데 이제 최근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나 수혜라는 배경 그리고 이전에 이제 바이오 장세와는 다른 조금 실체 있는 이익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는 제약바이오는 테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주도 섹터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정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번에 이제 유럽에서 열리는 이 전시회에 참여해서 이제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는 8월부터 10일까지 일정이 예정되어 있고 국내에 한 75개 정도의 이제 회사들이 가서 조금 부스를 마련을 해서 어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투세 관련 부정적인 이슈가 나와서 섹터가 또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랐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지만 사실 10월에도 조금 변동성 장세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 자체가 워낙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테마가 조금 많아진다면 다시 여기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제약바이오 섹터만큼은 확실히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대장주 위주로 좀 기회로 보고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조금 더 하반기에 좀 강렬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대장주 위주로 좀 수익을 챙겨보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알테오젠, 유한양행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3대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마다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달라서 지금 투자 전략도 제각각 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아까 전에 우리 윤혜림 대표님이 하반기에 제약 바이오가 주도주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끄덕끄덕 하셨어요. 네. 그럼 제약 바이오 이 3대장 중에서 어떤 종목을 또 가장 좋게 보고 계시는지 여쭤볼게요. 네. 3대장 중에서는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테오젠이나 유한양행
다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조금 탄력도가 둔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주도 섹터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방금 전에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가 여러 차례 진행이 됐느냐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금리 인하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에 따라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글로벌 빅파마들, 큰 제약사들, 글로벌 제약사들의 이런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 바이오시밀러라든지 CDMO라든지 그리고 이제 제형 변경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이 원래도 뛰어났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의 신약이 계속해서 특허가 만료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구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첫 번째로는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글로벌 빅파마들의 뭐 특허가 만료되면서 신약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구조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가지 않나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제약바이오는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알테오젠 같은 제형 변경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유한양행처럼 신약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도 좋지만 제가 오늘 요 세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전통 제약사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상반기부터 우리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우리가 바이오테크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리가켄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바이오테크 기업으로 많이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바이오테크 기업들보다 R&D 비용이라든지 R&D 쪽에 관련되어 있는 인력 부분에서 전통 제약사들이 5배 이상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전통 제약사들, 뭐 녹십자라든지 종근당 같은 기업들도 좀 봐보시는 게 어떨까. 왜냐면 그 종목군들이 매매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전통 제약사들도 좀 봐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본부장님은 녹십자나 종근당 같은 이런 전통적인 제약사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윤혜림 대표님한테도 추가 질문 드릴게요. 오늘 남은 오후장에 지금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00만 원 선 잘 지켜주고 있고 알테오젠도 한 5%대, 유한양행도 7%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남은 오후장에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다장주들은 이제 샀으면 진작 샀어야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지금은 있어서 뭐 지금도 늦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산다라고 했을 때 또 빠지면 내가 분할 매수 하겠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대장이기 때문에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우리는 조금 지키는 투자를 하자는 관점에서는 저는 항상 투자의 눈에서 말씀드렸던 ST팜과 SK바이오팜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이제 ST팜 같은 경우도 이제 올리고 획산의 의약품 시장의 성장 수혜를 받을 기업이기도 하고 이제 지난 8월에 굉장히 급등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생물보안법 수혜주로 ST팜이 가장 먼저 좀 반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조정 후에 다시 또 올라오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오늘 접근을 했을 때 조금 안정적인 종목은 ST팜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제가 한 1, 2주 전쯤에 투자의 눈에서 다시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뭐 뇌전증 시장의 이 엑스코프리가 지금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분기 실적도 좀 좋은 눈높이로 바라보고 있어서 이 두 가지 종목들은 조금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바이오 3대장, 뭐 물론 지금도 괜찮지만 오늘 남은 오후장에는 우리 본부장님은 녹십자나 종근당 같은 전통적인 제약사들을 그리고 우리 대표님은 ST팜이나 SK바이오팜 같은 종목군들을 바라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오늘 보톡스 관련 종목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료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거의 모든 기업들이 2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휴메딕스의 주가가 눈에 띕니다. 현재도 휴메딕스가 8%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윤혜림 대표님, 또 보톡스 하면 또 여자들이 또 그런 거 잘 보잖아요. 여쭤보도록 할게요. 하반기에도 호실적 기대되는 종목 무엇인지, 그리고 남은 오후장에 좀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기대해봐도 될 만한 기업이 있다면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여성분들 많이 하는 시술로 항상 접근을 하는데 네. 이주란 힐러를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뭐 젊은 여성도 그렇고 이제 어머님 세대들도 그렇고 요새는 남성분들도 많이 하는 추세라서 맞아요. 이제 리주란 힐러가 우리가 뭐 스킨보톡스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정말 보톡스 같은 시술로 이제 자리를 잡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마리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톨리눔 톡신 그리고 이제 리주란의 동방성장의 몸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지금 이 섹터도 좋고 조금 이제 거래량만 따라준다면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오늘 이렇게 이제 K톡신의 좀 시세가 나왔을 때 지금 약간의 이제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파마리서치를 다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이재규 본부장님도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으로 이 6가지 기업 중에 한 기업을 또 콕 집어서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일지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어서 두 번째 섹터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략도 짚어보겠습니다. 간밤 제스왕 엔비디아 CEO가 블랙웰에 대한 변함없는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항상 이런 젠슨 황이 이런 호재성 발언을 할 때마다 국내 반도체 종목들도 같이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반도체 종목들 흐름도 괜찮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이번에도 좀 희망 고문에 그칠지 아니면 좀 엔비디아 영향을 받아서 좀 호황이 지속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개인적으로 반도체는 추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우리가 얼마 전에 수출입 동향이 나왔죠. 9월 달에 수출입 동향이 나왔는데 뭐 디램이나 낸드 쪽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볼 부분은 3분기 때 이 디램과 낸드 플래시 쪽에 대한 수출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올해 상반기부터 알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엔비디아에서 주가 흐름이 잘 나온다라고 해서 반도체가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관점보다는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30% 이상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등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뭐 직전 고점을 넘어갈 것이냐 혹은 하반기 때 우리나라 시장의 주도 업종이 다시 한번 반도체가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젠슨왕이 하고 있는 말도요. 그리고 수출입 동향에서 나오고 있는 반도체 쪽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도 냉정하게 따져보면 우리가 2분기 때도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붙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전 지금부터 10% 정도, 15% 정도 추가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추세적인 우상향, 대한민국 증시에서의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의견,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반도체 섹터의 추가 반등세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도 오전장에는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나 싶더니 지금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약보합권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주가가 꾸준하게 우하향을 했는데 그래도 삼성전자 임원들은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뭐 삼성전자 찌라시가 굉장히 많이 돌았거든요. 국내에서 뭐 파운드리 인력 감축한다 뭐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그래도 해외에서는 인력 감축 이 사실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뭐 호주나 뉴질랜드, 동남아시아에서 지역 인력의 약 10%를 해고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윤혜림 대표님, 삼성전자 정말 말이 많아요. 지금 바닥을 찍은 게 맞는지, 지금도 약보합권으로 전환을 시도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실까요? 삼성전자를 항상 예금용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최근에 투자하신 분들은 거의 예금보다 못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번에 지금 최저가를 59,900원을 찍고 올라오긴 했으나 사실 투심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진다면 훨씬 이 저점은 계속 깨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8일 화요일에 지금 3분기 잠정 실적 발표 예정인데 이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 14조 원을 예상했지만 이제 현재는 10조 원대까지 낮아지면서 이 삼성전자가 풀어야 할 숙제인 이 HBM에 대한 경쟁력을 입증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이 이제 주가 좌우할 가장 큰 변수는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사업부의 뭐 일회성 비용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 하락 이렇게 좀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우하향하는 패턴이죠. 이런 식이 됐을 때는 언제가 저점이다라고 파악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아가기에는 당연히 뭐 다음을 생각했을 때 당장 7만 원만 간다고 해도 좀 편안하게 수익을 볼 수 있지만 그만큼 좀 하방도 열려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뭐 이런 실적 잠정 실적 이후의 주가의 흐름 그리고 외국인 매도세가 조금 진정이 될 때 우리가 접근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소 삼성전자 아직 투심이 회복되지 않았고 뭔가 좀 불안한 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쪽을 한번 모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HBM이 최근에 쉬어가면서 CXL과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 순환매성으로 급등이 한번 나왔는데요. 그럼 이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잠잠한 HBM을 다시 분할 매수로 들어가 볼지, 혹은 또 지금은 시장 불확실성이 강하니까 뭐 CXL이나 유리기판 최근에 또 수급이 들어왔던 이쪽 테마군을 바라봐야 될지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제가 지난주에 그 유리기판 쪽에 JNTC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유리기판 쪽도 여전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HBM이라든지 CXL, 제가 방금 전에 앞서가지고 반도체 쪽에 대해서 살짝 보수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비해서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은 기업들마다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메리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파크 시스템즈라는 기업을 좀 보고 있어요.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우리 매일경제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지금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들이 많이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오늘도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원자 현미경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가고 있는 기업인데 제가 오늘 이 화장품 쪽, 보톡스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매수의 눈으로 종목을 준비한 게 아니라 요 파크 시스템즈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파크 시스템즈는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크 시스템스를 또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다시 보니까 또 K톡신과 관련한 종목 우리 윤혜림 대표님이 준비해 오셔서 마지막 순서에 다시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크 시스템스를 꼭 눈여겨보길 바라면서 세 번째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중동 전쟁 관련 종목들 남은 오후장에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오늘 장 초반에는 중소형 방산주가 오르기도 했고요. 또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뭐 지금 국제유가가 이번 주에만 8%대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지금 뭐 정유주들 특히나 오후장 갈수록 또 일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남은 오후장에는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 휴일에 이런 해외 증시를 보면서 어쩜 이렇게 우리 장이 열릴 때 꼭 악재가 다 쏟아지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중동 위기가 자꾸 고조가 되면서 뭐 방산, 석유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세 분출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석유 부문 같은 경우는 지금 석유 대장인 흥구석유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해지주의이기 때문에 뭐 흥구석유 그리고 이제 2등으로 따라오는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좀 파워가 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계속 눈여겨보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중동 위기 고조로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게 저는 방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방산은 뭐 이런 위기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이제 외국인 매수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또 이제 국내 방산 기업들이 해외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주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기서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보여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에 그래도 물려도 좀 여기에 물리자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약바이오 그리고 방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로템, LIG 넥스원 등의 방산 3사는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서 꾸준히 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남은 오후장에 방산 3사 관련 종목들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쟁 긴장감이 고조되면 이 방산 석유주와 함께 해운주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해운주도 흐름이 좋지 않은데요. 미국 항만 노조 파업에 이 해운 운임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또 해운주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았는데 3일 만에 정상화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운주들 뭐 HMM, STX, 그린로지스, 뭐 페노션 등 해운주들 오늘 약세를 띠고 있는데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해운주들 오후장에 그러면 좀 팔고 나가야 될지 혹은 또 아직 상승할 모멘텀이 조금 남아 있어서 더 홀딩 해볼지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이 해운 물류 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실적이 괜찮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마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락이 좀 부담이 되겠지만 그래도 저는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성급하게 매도하시기보다는 비중이 너무 과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되반등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항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때문에 변동성이 커진 것도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는 이
이 해운주들을 보실 때 첫 번째로는 중국이 계속해서 경기 부양을 진행하는지 이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같은 경우는 상승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 주가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HMM 같은 경우는 살짝 둔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잘 나오는 부분들은 우리가 추후에는 상승할 만한 여력도 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경기 부양을 계속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컨테이너선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보시는 게 좋은데 일단 지금 당장에는 저는 벌크선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BDI 운임지수 같은 경우는 벌크선과 많이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벌크선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STX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벌크선을 두 척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HMM이 아니라 페노션이 이제 벌크선 쪽에 대한 매출을 많이 가지고 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해운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지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같은 경우는 HMM을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벌크선 같은 경우는 페노션을 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 대형주들 중에서 벌크선과 관련되어 있는 페노션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는 공략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BDI 운임지수가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명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얼마 전부터 미국의 항만 파업이라든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올라온 테마성이 강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은 보유가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테마성으로 움직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다는 부분에 좀 중점을 둬서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큰 기업들은 저는 벌크선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테마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밀릴 때에는 반드시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해운주 보유하신 분들은 그래도 우리 본부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조금 한시름 더 질 것 같습니다. 해운주들 일단은 조금 더 홀딩해보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은 테마주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먼저 비철금속 테마주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알루미늄의 최고 376%에 달하는 덤핑 판정을 내리면서 어제장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관련 종목들 수급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제 오늘에 비해서 윗꼬리가 많이 달렸는데요. 윤혜림 대표님, 남은 오후장에 이 비철금속 그 안에서 알루미늄 압출재 관련 종목들은 팔고 나가야 될까요? 혹은 눌림목 구간에서 한번 공략을 해봐야 될까요? 참 거래 다금은 줄어들고 있는데 테마가 너무 많아서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미국 정부가 이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해 최고 367%에 달하는 덤핑 판정을 내리면서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의 반사의 기대감이 지금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산 알루미늄에 대한 이 관세를 대폭 인상하면서 국내 알루미늄 업체들 경쟁력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동차나 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 알루미늄 수요 산업이 많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 입지가 더욱 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이제 주가가 대부분 이제 바닥을 기다가 지금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성급하게 매도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비중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덜어내시고 이제 오늘 시세가 나온 조일알루미늄, 알맥, PJ메탈 이렇게 대장주 위주들로 좀 트레이딩하는 전략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구리 가격 상승과 함께 또 오픈 AI가 AI 투자 확대를 위한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는 소식으로 전선주들도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대한전선 급등하고 있고요. 가온전선도 지금 높은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전선주들도 반도체 종목들 분위기가 좋으면 이 전선주들도 같이 가잖아요. 상승 시동 다시 걸 수 있나요? 네, 일단 반도체를 따라다니긴 했는데 최근에는 살짝 디커플링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전선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변동성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보다 조금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주들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제 전선주와 우리가 변압기 쪽을 같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수출입 동향을 따져봤을 때는 초고압 변압기 쪽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좀 더 잘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초고압 변압기를 좀 더 우선순위로 보고 있고 다만 규모가 전선 쪽이 조금 더 작습니다. 그래서 테마성을 난 좋아한다, 변동성 큰 걸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전선주들을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매수해 놓은 종목 살펴보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짧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핑거 같은 종목으로 시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 CFTC 소위원회에 따르면 토큰화 주식 담보 허용 가이드라인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핑거로 지금 또 시세가 몰리고 있는데요.
본부장님, 이 부분 조금 짧게 짚어주실까요? STO 그죠. 토큰 증권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법제화가 다시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법제화가 된다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정상적으로 투자를 할 만한 기반이 마련된다라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법제화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많이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법제화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시장 규모 자체가 좀 빠르게 커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매출과 영업이익 기준으로 테마성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만 원래 종목이나 업종들 같은 경우는 테마로 시작을 했다가 업종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핑거라든지 K옥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매수해는 종목 아까 저희가 다 힌트 드려서 짧게 여쭤볼게요. 먼저 윤혜림 대표님의 오늘 탑픽주는요? 네, 저는 오늘 같은 종목을 가지고 오신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네, 스포를 해주셔서 저는 오늘 파마리서치입니다.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 많이 올랐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 이제 국내 의료 비용의 이제 수요 증가, 그리고 의료 관광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뭐 중국, 일본, 태국 등에 수출을 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 호주, 칠레 시장에 신규 진출을 했고, 앞으로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뭐 자금 조달 받아서 유상증자 하고 있고, 추후 가능성이 더 좀 좋게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파마리서치 다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의 탑픽주는 아까 파크 시스템스죠? 예, 맞습니다. 지금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자 현미경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이 이제 역사상 최고점이 21만 4천 원대인데 전 이번에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반도체 전공정 쪽에 들어가는데 이제 후공정 쪽에 대한 매출도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공략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24만 원, 손절가는 18만 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두 가지 종목 꼭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